내가 감히 변기나 닦던 천안 청소부년 주제에! 금빛전자 강남지점 대강당에 울려 퍼진 박수 소리가 유리창을 진동시켰어요. 하지만 그 박수는 뭔가 이상했죠. 어색하고 경악스러운 그러면서도 숨길 수 없는 충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선 여자 이복자. 61살. 30년 동안 이 건물의 변기를 닦고 복도를 쓸고 쓰레기를 치우던 청소부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녀의 목에는 금빛전자 강남지점장이라는 명찰이 걸려 있었죠. 축하드립니다. 이복자 지점장님. 본사 임원의 말은 축하였지만 그 눈빛엔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대강당 한쪽에서는 노골적인 수군거림이 들려왔죠. 미쳤나? 진짜 청소부 할매를 강남지점장으로? 바로 그 순간 대강당 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찰 2명이 들어왔고 그들 뒤로 수갑을 찬 남자가 끌려갔습니다. 김민웅. 불과 한 달 전까지 이 자리를 차지했던 강남지점장이었죠. 한때 기름이 번들거리던 그의 얼굴은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어요. 그 김민웅이 복자를 노려보며 증오의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감히 30년 동안 변기나 닦던 천안 청소부년 주제에! 복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맞아요. 저는 청소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점장이에요. 당신이 더럽힌 이 회사를 이제 제가 깨끗이 청소할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0년 동안 변기나 닦던 청소부가 어떻게 지점장이 됐을까요? 그리고 권력을 쥐었던 지점장 김민웅은 왜 수갑을 차고 끌려온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30년간 심하게 모욕당하던 청소부가 회사 강남지점장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충격적인 반전 스토리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언제나 실제 숨겨진 금빛 사연들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민웅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복자는 지난 석 달을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을까? 그 시작은 정말 평범한 어느 봄날 아침이었죠. 새벽 5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강남 4호. 복자가 청소 도구를 끌고 로비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전혀 몰랐어요. 그날이 모든 것을 바꿀 운명의 날이 될 거라는 걸.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강남 거리에 복자의 발걸음 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61살이란 나이가 무색하게 빠른 걸음으로 금빛전자 사옥에 도착한 그녀는 지하 1층 청소용품실로 향했죠. 30년째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건물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로비 유리문을 닫던 복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문 자국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깨끗이 문질렀지만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죠. 세제를 더 뿌리고 힘을 줘서 닦던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이거 제대로 안 닦였잖아. 김민웅 지점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어요. 어제 접대를 받고 새벽에 들어온 모양이었죠. 복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다시 닦겠습니다. 죄송하다고 30년이나 일했다면서 유리문 하나 제대로 못 닦아? 민웅의 손이 번쩍 올라갔어요. 그리고 복자가 들고 있던 걸레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더러운 물이 대리석 바닥에 튀면서 복자의 작업복을 적셨어요. 더러운 년, 나이 처먹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지. 복자의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묵묵히 무릎을 꿇고 걸레를 주었어요. 그때 민웅의 구두 끝이 걸레를 밟았죠. 복자가 걸레를 빼려 하자 그는 더 세게 밟으며 비웃었어요. 어디서 감히 내 앞에서 일어나려고 해? 제대로 사과하고 일어나. 복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웅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죠. 그저 담담한 시선이었어요. 그 시선이 오히려 민웅을 더 자극했는지 그의 손이 또다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누군가 나타났어요. 본사에서 온 이서진 전략기획이사였죠. 민웅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방금 전에 포악함은 온데간데없고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죠. 아, 이사님. 이른 아침부터 출근하셨네요. 어제 보내드린 보고서는 확인하셨는지. 서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민웅을 훑어봤어요. 그리고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복자를 발견했죠. 서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민웅에게 짧게 대답했을 뿐이었죠. 보고서는 오후에 얘기합시다. 서진이 사라지자 민웅은 복자를 발로 살짝 밀치며 으름장을 놨어요. 오늘은 봐주는 거야. 하지만 다음엔 가만 안 둬. 알아들었어? 복자가 일어서려는 순간 민웅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어요. 은발이 섞인 머리가 아프게 당겨졌지만 복자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죠. 내 딸이 본사 인사팀에서 일한다며 박순정 과장, 회장 아들 며느리라고 잘난 척하더만. 조심해. 친정어미가 이 모양이면 딸도 끝장이야. 그 말에 처음으로 복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딸을 건드리는 건 참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녀는 입을 다물었어요. 민웅이 손을 놓자 복자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경비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진식이 달려왔어요. 그는 복자를 부축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죠. 복자 씨, 괜찮아요? 이건 너무 심한데. 진고라도. 괜찮아요. 진식 씨. 복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하지만 진식은 그녀의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죠.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는 듯 했지만 복자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침 8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죠. 커피카트의 경희가 복자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어요. 언니, 오늘도 고생이 많아요.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요. 복자가 커피를 받아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경희는 그녀의 부은 손목을 발견했어요. 민웅이 머리를 잡을 때 저항하다 삔 것 같았죠. 언니, 손목이. 아, 이거요? 청소하다 좀 삐었어요. 괜찮아요. 거짓말이란 걸 둘 다 알았지만 경희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주머니에서 파스를 꺼내 복자에게 건넸죠. 그날 오후 순정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본사에서 강남 지점까지는 거리가 있었지만 불안한 마음에 달려온 거였죠. 엄마, 얼굴이 왜 이래? 또 그 인간이? 쉿, 조용히 해. 여기선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복자가 딸의 입을 막았지만 순정의 눈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당하는 모욕을 며느리 입장에서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친정어머니로서 받는 고통은 더했죠. 엄마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 30년이나 성실하게 일했는데. 순정아, 내가 나서면 더 복잡해져. 그냥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그날 저녁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민웅이 청소부 전체 회의를 소집한 거였죠. 그리고 복자를 모든 청소부들 앞에 세워놓고 모욕을 줬어요. 이 할망구 좀 봐라. 30년이나 일했다는데 유림은 하나 제대로 못 닦아. 너희들도 이렇게 되고 싶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죠. 그때 민웅이 복자의 명찰을 잡아 뜯었어요. 오늘부터 넌 화장실만 청소해. 더러운 변기나 닦는 게 내 수준에 맞지. 복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떨어진 명찰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민웅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죠. 왜 그토록 복자를 증오하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제 일이 있은 다음 날 복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민웅의 명령대로 변기만 닦는 신세가 됐지만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죠.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경희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죠. 언니, 잠깐만 쉬어요. 오늘 새로 들여온 원두로 내린 거예요. 경희가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으며 복자에게 커피를 건넸어요. 두 사람이 화장실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우스웠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죠. 경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언니, 어제 그 일 진식 씨가 다 봤대요. 휴대폰으로 녹화도 했다던데. 복자의 손이 멈췄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괜히 일 크게 만들면 순정이한테도 피해가 가요. 하지만 언니, 이건 너무한 거잖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데. 경희의 목소리가 격해지자 복자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경희야, 세상엔 쓴맛도 필요하다고 했잖아. 커피처럼 말이야. 쓴맛을 견뎌야
단맛도 느낄 수 있는 거지. 바로 그때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민웅이 서 있었죠. 그의 얼굴은 또다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일하는 시간에 수다나 떨고. 민웅이 경희의 손에서 커피를 빼앗아 바닥에 쏟아버렸어요. 뜨거운 커피가 튀면서 복자의 다리에 화상을 입혔지만 그녀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죠. 경희가 놀라서 일어서려 하자 민웅이 그녀를 밀쳐냈어요. 너도 똑같이 당하고 싶어. 커피나 팔면서 주제도 모르고. 지점장님, 제가 먼저 권한 거예요. 언니는 잘못이. 닥쳐! 내가 뭔데 대들어! 민웅의 손이 올라가려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렸어요. 이번엔 순정이었죠. 본사에서 서류를 가져오러 왔던 거였어요. 순정이 화장실 앞 상황을 보고 얼어붙었지만 애써 침착하게 말했어요. 지점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민웅이 순정을 보자 태도가 살짝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거만했어요. 아, 박 과장. 어머니가 근무 시간에 농땡이를 피우고 있더군. 이래서야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어? 순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꾹 참으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타일했습니다. 다 이른다고. 이미 늦었어. 30년이나 일했으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으니 민웅이 복자를 노려보며 독서를 퍼부었어요. 네 딸도 언젠간 똑같이 될 거야. 결통은 못 속이지. 청소부 피는 어디 안 가. 그 말에 순정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복자가 딸의 손을 살짝 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참으라는 신호였죠. 민웅이 비웃으며 사라진 뒤 순정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엄마, 도대체 왜 이래? 왜 저 인간이 엄마한테만 이렇게 독하게 구는 거야? 복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 없었죠. 그녀도 그 이유를 정말로 몰랐으니까요. 단지 민웅이 처음 지점장으로 부임했을 때부터 유독 자신을 증오했던 것만 기억날 뿐이었어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복자가 과거에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였죠. 민웅이 일부러 퍼뜨린 거짓 소문이었지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30년 전에 회사 돈을 횡령했다던데. 아니야. 들은 바로는 누군가를 밀고 했다고. 그래서 지점장님이 그렇게 싫어하는구나. 진식이 그런 소문을 듣고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다들 미쳤어요. 복자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는데.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식을 이상하게 쳐다볼 뿐이었죠. 그날 오후 민웅은 더 악랄한 짓을 저질렀어요. 복자의 사물함을 뒤져서 개인 물건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린 거였죠. 그 안에는 순정이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도 있었고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도 있었어요. 복자가 쓰레기통에서 물건들을 주워 담으며 눈물을 참는 모습을 본 직원들은 고개를 돌렸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서진이 지점을 떠나기 전 복자를 불렀어요.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서 서진이 조용히 물었죠. 이복자 씨, 김민웅 지점장과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복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로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서진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복자를 바라봤지만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서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이상하네요. 개인적인 원한 없이 이렇게까지 할 리가.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본사에서 온 전화였죠. 서진이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갔고 복자는 홀로 남겨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이 화려했지만 복자의 마음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복자는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민웅이 왜 자신을 그토록 증오하는 걸까? 정말로 과거에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민웅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는 걸까? 그날 밤 순정이 남편 준호에게 울면서 전화했어요. 여보, 엄마가 너무 불쌍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준호의 목소리도 무거웠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해볼까? 회장님이 나서시면. 안 돼. 그럼 엄마가 더 난처해져. 그냥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민웅의 악행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거라는 걸 말이죠.
하루에 분주했던 일이 끝나고 저녁 7시에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별실에서 민웅과 서진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민웅이 이번 분기 실적 보고를 위해 서진을 초대한 거였죠. 테이블 위엔 정갈하게 차려진 한정식 코스가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고 민웅의 얼굴엔 가식적인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이사님, 이번 분기도 목표 초과 달성했습니다. 역시 제가 강남 지점을 맡은 건 신의 한 수였죠. 민웅이 자랑스럽게 태블릿을 꺼내 실적표를 보여주었지만 서진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그녀는 며칠 전 복자가 당한 일을 떠올리며 민웅을 관찰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젊은 여종업원이 갈비탕을 나르며 들어왔어요. 종업원이 조심스럽게 뚝배기를 테이블에 놓으려는 순간 민웅이 갑자기 팔을 휘저으며 태블릿을 치켜들었고 그 바람에 종업원의 손이 미끄러졌어요. 뜨거운 국물이 튀면서 민웅의 고급 정장 소매를 적셨죠. 순간 민웅의 얼굴이 돌변했어요. 아까까지의 비굴한 웃음은 사라지고 악마 같은 표정이 드러났죠. 이 미친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웅이 벌떡 일어나며 테이블을 쳤고 그릇들이 와장창 바닥에 떨어졌어요. 종업원이 놀라서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지만 민웅은 멈추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내 월급 석 달치야! 민웅이 종업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키려 하자 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제지했어요. 김 지점장, 그만하세요. 하지만 민웅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는 종업원의 뺨을 때리려 손을 올렸고 그 순간 서진이 민웅의 손목을 잡았죠. 서진의 눈빛이 매서웠어요. 제가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민웅이 순간 정신을 차린 듯 손을 내렸지만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어요. 종업원은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갔고 서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죠. 민웅이 억지로 웃으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사님. 제가 좀 예민했나 봅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스트레스요? 청소부한테도 이런 식으로 하시나요? 서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웅이 움찔했어요. 하지만 곧 뻔뻔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그 할망구 말씀이신가요?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뭐가 다르죠? 민웅이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기복자, 그년. 아니, 그 여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과거에 회사에 큰 손실 입힌 적이 있거든요. 서진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웅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이미 인사 기록을 확인했지만 복자의 과거엔 아무 문제도 없었거든요. 무슨 손실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민웅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기록에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문제가 있는 여자예요. 거짓말이 분명했어요. 서진은 속으로 확신했죠. 민웅이 복자를 괴롭히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때 식당 매니저가 들어와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를. 괜찮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서진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민웅은 여전히 분노를 사귀지 못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몇 장을 바닥에 던졌죠. 이거나 주고 꺼지라고 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그 모습을 보며 서진은 민웅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인지 똑똑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복자가 매일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도 알게 됐죠.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보고서는 메일로 보내주세요. 아, 이사님. 식사도 안 하시고. 민웅이 급히 따라 나오려 했지만 서진은 차갑게 돌아섰어요. 그녀가 식당을 나가자 민웅의 표정이 다시 흉악하게 변했죠.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내일부터 이 복자 그냥 더 세게 밀어붙여. 아예 회사 못 다니게 만들어야겠어. 한편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민웅이 복자를 그토록 증오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악의가 느껴졌거든요. 서진은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법무팀장급 만나게 해줘. 조용히. 다음 날 아침 복자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건물 입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경비원이 그녀를 막아선 거였어요. 죄송한데 오늘부터 청소부는 지하 주차장 입구로만 출입하래요. 네, 30년 동안 정문으로 다녔는데. 지점장님 지시입니다. 복자는 할 수 없이 건물을 돌아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어두컴컴한 주차장을 지나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그것도 막혀 있었죠.
결국 비상계단으로 10층까지 올라가야 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10층에 도착한 복자를 본 민웅이 비웃었어요. 뭐야? 벌써 힘들어? 나이 먹고 일 못하면 그만둬야지. 복자는 대답하지 않고 청소 도구함으로 향했지만 그마저도 잠겨 있었어요. 민웅이 뒤에서 열쇠를 흔들며 조롱했죠.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 도구도 못 써. 알아들었어?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순정이 나타났어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복자가 고개를 저었죠. 참으라는 신호였어요. 엄마, 괜찮아, 순정아. 그냥 가. 순정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을 쥐며 사무실로 들어갔고 민웅은 더욱 잔인하게 웃었어요. 딸도 불쌍하네. 청소부 엄마 둔 죄로 평생 고생이야. 복자의 주먹이 꽉 쥐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았어요. 하지만 그녀도 몰랐죠. 서진이 이미 민웅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그 끝에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일상에서 열심히 달리듯 일하며 숨막히게 일하다가 평온한 오전 10시. 금빛전자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어요. 테이블 중앙엔 태블릿 화면이 놓여 있었고 거기엔 복자가 민웅에게 당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진식이 몰래 촬영한 영상이 익명으로 회사 게시판에 올라온 거였어요. 회장 만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영상을 지켜보다가 손을 들어 멈추게 했어요. 그의 옆에 앉은 아들 준호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자신의 장모가 당하는 모습을 회사 임원들 앞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이 영상 조작 아닌가 확인했나? 법무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진짜입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 모두 확인했습니다. 만수가 한숨을 쉬며 민웅을 쳐다봤어요. 민웅은 땀을 흘리며 변명하기 시작했죠.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좀 엄격하긴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영상이 편집된 거예요. 편집? 방금 진짜라고 했잖아. 준호가 차갑게 말했지만 민웅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복자가 먼저 잘못을 해서. 그녀가 과거에 저지른 일들을 아시면. 무슨 일? 만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웅이 말을 더듬었어요.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때 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죠. 제가 인사 기록을 모두 확인했는데 이복자 씨는 30년간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민웅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또 다른 거짓말을 꺼냈죠. 기록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그녀가 누군가와 내통해서 회사 기밀을. 증거 있어? 만수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고 민웅은 입을 다물었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그때 인사이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일단 이 사건은 조용히 처리하는 게 어떨까요? 언론에 나가면 회사 이미지가. 맞습니다. 제가 이복자와 합의하겠습니다. 조용히 끝내죠. 민홍이 급히 동조했지만 준호는 반대했어요. 아버지,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제대로 조사해야. 조용히 해. 가족 문제 섞지 마. 만수가 아들을 제지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일단 내부 감사를 진행한다. 윤 팀장, 조용히 조사해. 언론 노출은 막고. 감사팀장 현석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엔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또 덮으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회의가 끝난 후 민홍은 급히 강남 지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죠. 그의 얼굴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누가 영상 찍었어? 당장 나와.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민홍이 소리를 질렀어요. 좋아, 다 같이 벌 받자. 오늘부터 야근 금지야. 대신 주말 출근. 알아들었어? 직원들이 수군거렸지만 감히 반발하지 못했어요. 그때 복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죠. 제 일이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닥쳐. 내가 뭔데 나서? 민홍이 복자에게 다가가며 손을 올렸지만 이번엔 진식이 앞을 막았어요. 지점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본사에서도 아시잖아요. 뭐? 너도 한패구나. 경비 주제에 감히. 민홍이 진식의 멱살을 잡았고 경위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감사팀 직원들이 나타났죠. 현석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민홍 지점장님, 본사로 같이 가시죠. 민홍이 손을 놓으며 옷깃을 추스렸어요. 그리고 복자를 노려보며 속삭였죠.
이거 끝이 아니야. 내가 감춘 게 뭔지 다 밝혀낼 거야. 그 말에 복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감춘 게 뭐라는 걸까? 정말로 자신이 모르는 과거가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순정은 시어머니를 만나러 본사 회장실을 찾아갔어요. 만수는 며느리를 보자 불편한 기색을 보였죠. 무슨 일이야? 아버님, 저희 어머니 일로. 그 얘기하러 왔으면 돌아가. 회사 일에 가족정 섞지 마. 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어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셨는지 아세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그래서? 청소부는 다 그래. 만수의 냉정한 말에 순정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 준호가 들어왔죠. 아버지,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너까지 왜 이래? 장모님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회사 창립 때부터. 그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회사는 회사고 가족은 가족이야. 만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회장실을 나갔고 부부는 허탈하게 남겨졌어요. 한편 민홍은 본사 감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죠. 이복자가 뭘 숨기고 있어요. 분명히 과거에 큰 사고를 쳤을 거예요. 현석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그렇다면 왜 지점장님만 아시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민홍이 당황했지만 곧 또 다른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옛날 서류를 정리하다가. 어떤 서류요? 그게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민홍은 급히 화제를 돌렸어요. 아무튼 그 여자는 위험해요. 빨리 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석은 이미 민홍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노트에 메모했어요. 김민홍 개인적 원한 의심. 그날 밤 복자는 집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어요. 30년 전 금빛전자에 입사했을 때의 사진들이었죠. 젊은 시절에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전화가 울렸어요. 진식이었죠. 복자 씨 괜찮으세요? 오늘 일 괜찮아요. 진식 씨도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김 지점장이 왜 그렇게 복자 씨를 미워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복자도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저도 몰라요. 정말로. 밤 10시 본사 전략기획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서진이 혼자 남아 금빛전자 강남 지점의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감사팀의 공식 조사와는 별개로 그녀만의 조사를 시작한 거였어요. 화면에 뜬 숫자들을 하나하나 추적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매달 말일에 정체불명의 계좌로 5천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명목은 특별관리비였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없었죠. 서진이 더 깊이 파고들자 그 돈이 민웅의 개인 계좌로 우회해서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횡령이 분명했죠. 서진이 한숨을 쉬며 의자에 기댔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물류본부장 태식이었죠. 이사님, 제가 알려드릴 게 있어서.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30분 후 본사 지하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태식의 표정은 무거웠고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김민웅이 협력업체들한테 리베이트를 받고 있어요. 2년 동안 최소 10억은 넘을 겁니다. 서진이 서류를 받아 후어보니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태식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가 이복자 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요. 뭐라고요? 왜 청소부를?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찾고 있는 건 확실해요.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민홍이 복자를 그토록 증오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다음 날 아침 민홍은 강남지점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다그치고 있었어요. 이복자 그냥 과거 기록 못 찾았어?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지점장님, 30년 전 기록은 대부분 폐기됐다고. 그럼 더 찾아. 그년이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민홍의 관계 어린 모습을 본 직원이 떨면서 나갔고 민홍은 책상을 내리쳤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복자가 들어왔죠. 청소를 하러 온 거였어요. 나가. 내 사무실은 청소하지 마. 복자가 조용히 돌아서려는데 민홍이 갑자기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너 정말로 아무것도 기억 안 나?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자의 눈에 당황스러움이 스쳤어요. 민홍의 질문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거짓말하지 마. 내가 저지른 일 다 알아낼 거야. 민홍이 복자를 밀쳐내자 그녀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복자는 묵묵히 일어났죠. 민홍은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말했어요. 곧 내 정체가 밝혀질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복자가 사무실을 나온 뒤 화장실에서 상처를 씻고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 초췌했죠. 그때 순정이 들어왔어요. 어머니의 다친 무릎을 보고 눈물이 터졌죠. 엄마, 또 그 인간이.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 순정아, 제발. 너까지 나서면 안 돼. 왜요? 왜 계속 당하기만 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복자가 딸을 끌어안으며 달랬지만 순정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한편 서진은 비서와 함께 강남지점 창고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이상한 서류들이 있었죠. 협력업체들과의 비밀 계약서였어요. 이사님, 이거 완전히 불법이에요. 알아요. 이제 김민웅은 끝이에요. 서진이 증거를 챙기려는 순간 뒤에서 민웅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뭐 하시죠, 이사님? 민웅이 부하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엔 위협적인 미소가 번져 있었죠. 이건 절도예요. 영장도 없이 남의 금고를. 남의 금고? 이건 회사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이 돈은 뭐죠? 서진이 현금 다발을 들어 보였지만 민웅은 뻔뻔했어요. 회사 비상금이에요. 문제 없어요. 그럼 이 계약서는요? 리베이트 받은 증거잖아요. 민웅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곧 다시 웃었어요. 증명해 보세요. 제가 받았다는 걸. 위조일 수도 있고요. 그 순간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현석이었죠. 이사님, 큰일 났어요. 이복자 씨가 쓰러졌대요. 서진이 급히 창고를 나가자 민웅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시작이군. 그년의 비밀이 밝혀지는 날이. 병원 응급실에 복자가 누워 있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였죠. 순정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고 준호가 아내를 달래고 있었어요. 진식과 경희도 와 있었는데 진식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요. 제가 가진 영상 다 공개하겠어요. 안 돼요, 진식 씨. 그럼 당신도 위험해져요. 경희가 말렸지만 진식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만수 회장이 들어왔어요. 모두가 놀랐죠. 회장이 직접 병원에 온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깨어나면 전해라. 더 이상 청소 안 해도 된다고. 준호가 아버지를 보며 물었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김민웅을 해고할 거야. 그리고 이복자 씨는 다른 자리를 줄 거야. 모두가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봤어요.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만수가 복자를 내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만. 그 말의 의미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회장과 복자 사이에 무슨 과거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만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죠. 2025년 4월 8일 오후 3시. 병원 특실에서 복자가 깨어났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옆에서 순정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준호는 창가에 서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꼭 오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끊고 돌아서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회장님이 오신대. 직접 얘기하실 게 있다고. 순정의 표정이 긴장됐어요. 시아버지가 병원에 또 오는 건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복자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물었죠. 회장님이 왜? 어머니, 그냥 누워 계세요. 아직 회복하셔야. 하지만 복자는 고집스럽게 일어나 앉았어요.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윗사람이 오면 제대로 맞아야 한다는. 30분 후 만수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뒤를 서진이 따라왔고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만수가 복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묘하게 복잡했어요. 죄책감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죠. 이복자 씨 몸은 좀 어떤가? 만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복자가 당황하며 대답했죠. 괜찮습니다, 회장님. 곧 출근할 수. 그만. 더 이상 청소는 안 해도 돼.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복자의 눈에 불안이 스쳤죠.
해고당하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회장님,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우리 회사가 잘못했어. 만수가 한숨을 쉬며 서진에게 눈짓했어요. 서진이 서류를 꺼내 복자에게 건넸죠. 이복자 씨를 강남지점 부지점장으로 임명합니다. 복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순정과 준호도 놀란 표정이었죠. 청소부에서 갑자기 부지점장이라니. 이건 제가 어떻게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잖아. 그 정도 자격은 충분해. 만수의 말에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가 복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아련했거든요. 마치 오래전 잊혀진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민웅이 들이닥친 거였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회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청소부를 부지점장으로? 김민웅, 넌 오늘부로 해고야. 만수의 차가운 선언에 민웅이 폭발했어요. 이복자가 뭐길래? 이 여자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무슨 짓? 만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민웅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죠. 흐릿한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여자가 누군가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30년 전 이복자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민웅이 사진의 남자를 가리키려는 순간 만수가 사진을 낚아챘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만수가 사진을 찢어버리며 소리쳤어요. 그만. 더 이상 과거 얘기는 하지 마. 모두가 놀랐어요. 평소 냉정한 회장이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민웅이 비웃으며 말했죠. 역시 뭔가 있군요. 회장님도 알고 계셨던 거죠? 이복자의 정체를. 나가. 당장 나가라고. 만수가 경호원들을 불렀고 민웅은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다 밝혀낼 거야. 이복자, 내가 숨긴 비밀. 회장님과 무슨 관계인지.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지만 긴장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복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회장님, 그 사진은? 신경 쓰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만수의 표정은 그 말과 달랐어요. 무언가 깊은 상처를 건드린 듯한, 아픈 기억을 떠올린 듯한 얼굴이었죠. 그가 복자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병실을 나갔어요. 서진이 남아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김민웅의 비리가 모두 밝혀졌어요. 횡령, 배임, 폭행.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저는 부지점장 같은 건 할 수 없어요. 저는 그저. 순정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당당하게 살아요. 30년이나 참았잖아요. 준호도 장모를 격려했어요. 어머니가 충분히 자격 있어요. 누구보다 회사를 잘 아시잖아요. 복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죠. 그 사진 속 남자는 누구였을까? 정말로 자신의 과거에 뭔가가 있었던 걸까? 그날 밤 만수는 회장실에서 오래된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죠. 그중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복자와 똑같이 생긴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만수의 독백이 텅 빈 회장실에 울렸어요. 그가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을 때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죠. 한편 민웅은 지하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모든 자료 준비됐지? 좋아, 내일 언론에 터뜨려. 이복자와 회장의 관계 30년 전 비밀. 다 폭로해. 어둠 속에서 민웅의 눈이 광기로 빛났어요.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었죠. 하지만 그가 쥐고 있는 비밀이 진실일까 아니면 착각일까? 2025년 4월 10일 아침 7시. 온라인이 난리였어요. 금빛전자 관련 기사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죠. 청소부 출신 부지점장 30년 만에 대반전, 숨겨진 과거의 비밀. 민웅이 언론에 흘린 정보들이 각색되어 퍼지고 있었어요. 복자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강남지점으로 출근했어요. 부지점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이 아직도 낯설었지만 30년간 해온 일을 멈출 순 없었죠. 건물 입구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플래시가 터졌어요. 이복자 씨, 과거의 회장님과 무슨 관계였나요? 30년 전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복자가 당황해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려는데 한 기자가 사진을 들이밀었어요. 민웅이 뿌린 그 흑백 사진이었죠. 이 사진 속 남자가 누구죠? 혹시 불륜 관계였나요? 그 말에 복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진이 계속 나타나니 혼란스러웠죠. 순정이 급히 나와서 어머니를 감쌌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추측을? 당장 비켜요. 하지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극적인 질문을 쏟아냈죠. 회장 며느리가 친정엄마 편드는 건가요? 혹시 알고 계셨던 건 아니고? 그때 경비팀이 나와서 기자들을 밀어냈고 복자와 순정은 겨우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무실에서 서진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온라인 댓글들이 가관이었죠. 청소부 주제에 뒷거래했나 보네. 30년 전에 무슨 약점 잡았겠지. 회장이랑 그런 사이였으면. 서진이 화면을 닫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태식이 들어왔죠. 이사님, 김민웅이 또 움직이고 있어요. 이번엔 방송국 PD를 만났대요. 뭐라고요?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모든 걸 폭로하겠대요.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웅이 방송까지 나가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거였죠. 한편 민웅은 카페에서 방송국 PD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이게 다 증거예요. 이복자가 30년 전에 저지른 일들. PD가 서류를 훑어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이거 추측이 많은데요. 구체적인 증거는? 민웅이 다급해지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직접 봤어요. 그 여자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누군가와 내통했다고. 직접 보셨다고요? 그럼 왜 지금까지? 그때는 내가 신입이라서. 아무튼 분명해요.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민웅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회장이 그 여자한테 약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청소부를 부지점장으로 만든 거라고. PD가 관심을 보이자 민웅은 더욱 열을 올렸어요. 방송에서 다 밝게요. 금빛전자의 추악한 비밀. 그 시각 복자는 부지점장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도 이 자리가 어색했죠. 진식과 경희가 축하한다며 들어왔어요. 복자 씨, 아니 이제 부지점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진식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복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편하게 불러요. 저는 여전히 복자예요. 경희가 커피를 내려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언니, 그 기자들 말 신경 쓰지 마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하지만 복자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그녀도 자신의 과거가 궁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정말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경희야, 혹시 내가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 무슨 소리예요? 언니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데. 그때 문이 열리며 만수가 들어왔어요. 모두가 놀라서 일어섰지만 만수는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죠. 이복자 씨, 잠깐 둘이서 얘기 좀 하지. 진식과 경희가 나가고 만수가 복자 앞에 앉았어요. 그의 눈빛은 복잡했고 입을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죠. 그 사진. 신경 쓰지 마. 당신과는 관계없는 일이야. 하지만 회장님, 제 얼굴과 똑같은데. 닮은 사람일 뿐이야.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언가 깊은 슬픔이 묻어났죠. 복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나요? 만수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하지만 지켜주지 못했지. 그 말에 복자가 놀랐어요. 회장이 이런 감정적인 얘기를 하다니. 만수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김민웅이 뭐라고 떠들든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내가 보증한다. 만수가 나간 후 복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회장이 사랑했다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왜 자신과 닮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죽었을까? 저녁 무렵 온라인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어요. 익명의 제보자가 올린 거였죠. 진실을 말하겠다. 이복자는 무고하다. 김민웅이 퍼뜨린 건 모두 거짓이다. 글 아래엔 민웅의 비리 증거들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횡령, 리베이트, 폭행.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히기 시작했죠. 어수선하고 분주한 오전 10시. 본사 대회의실에 감사팀과 검찰 수사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민웅의 비리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현석이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김민웅이 3년간 빼돌린 돈이 총 20억입니다. 협력업체 15곳에서 리베이트를 받았고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회사 돈을 횡령했어요.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돈의 절반이 어디론가 송금됐네요. 받는 사람이. 현석이 화면을 넘기자 모두가 놀랐어요. 돈을 받은 계좌 명의가 이복자였던 거예요. 하지만 곧 진실이 밝혀졌죠. 가짜 계좌예요. 김민웅이 이복자 씨 명의를 도용해서 만든 거였어요. 서진이 증거 자료를 추가로 제시했어요. 민웅이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복자의 개인정보를 빼낸 정황이 드러났죠. 그런데 왜 하필 복자 명의로 계좌를 만들었을까요? 그때 문이 열리며 민웅이 수갑을 찬 채 들어왔어요.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온 거였죠. 그의 얼굴엔 여전히 오만함이 남아 있었어요. 다 이복자 때문이야. 그년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검사가 차갑게 쳐다보며 물었어요. 왜 이복자 씨를 그렇게 미워하죠? 진짜 이유가 뭡니까? 민웅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그가 입을 열었죠. 30년 전. 내 아버지가 금빛전자 창립 멤버였어. 하지만 누군가의 밀고로 쫓겨났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게 바로 이복자 씨였다는 거죠? 그래. 그년이 내 아버지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어. 하지만 현석이 고개를 저으며 파일을 꺼냈어요. 30년 전 인사 기록이었죠. 김민웅 씨 아버지는 횡령으로 해고됐어요. 이복자 씨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민웅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그년이 조작한 거라고. 회장이랑 내통해서. 그 순간 만수가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죠. 김민웅, 내 아버지는 내가 직접 해고했어. 회사 돈 10억을 빼돌렸거든. 민웅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었죠. 그럴 리 없어. 아버지가 그러셨을 리. 내 아버지가 쓴 자백서도 있어. 보고 싶나? 만수가 낡은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어요. 민웅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거기엔 분명히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죠. 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그제야 민웅은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검사가 민웅을 일으켜 세웠어요. 김민웅 씨, 당신을 횡령과 배임, 폭행,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합니다. 민웅이 끌려나가면서 복자를 봤어요. 복자는 회의실 박복도에 서 있었죠. 민웅이 비틀거리며 그녀 앞에 멈춰 섰어요. 미안. 정말 미안해요. 내가 미쳤었어요. 하지만 복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한 눈빛으로 민웅을 바라볼 뿐이었죠. 민웅이 끌려간 후 순정이 어머니 곁으로 왔어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하지만 복자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뭔가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있는 듯 했죠. 순정아, 회장님이 왜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실까?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셨으니까요. 복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날 저녁 만수는 회장실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읽고 있었어요. 거기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죠. 1995년 4월 15일. 오늘 그녀가 떠났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 그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났다. 이복자라는 이름의 청소부. 운명일까 우연일까? 만수가 일기장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 전의 기억이 아직도 그를 괴롭히고 있었죠. 한편 복자는 집에서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죠. 발씨는 이름은 지워져서 보이지 않았지만 내용이 이상했어요. 당신과 닮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신 지켜주고 싶습니다. 편지 날짜는 1995년 4월 16일이었어요. 복자가 금빛전자에 입사한 바로 다음 날이었죠. 도대체 누가 왜 이런 편지를 보낸 걸까요?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복자가 청소일로 피곤하여 골아떨어져 잠든 새벽 4시. 복자의 집 현관문이 거칠게 두드려졌어요. 잠에서 깬 복자가 문을 열자 검찰 수사관들이 영장을 들이밀었죠.
이복자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합니다. 복자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수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쳐 서랍을 뒤지고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무슨 횡령이라는 거예요? 김민웅 씨가 구속되면서 새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당신 명의 계좌로 20억이 들어왔다가 사라졌어요. 복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짜 계좌라고 밝혀졌다고 들었는데 왜 다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때 한 수사관이 오래된 통장을 들고 나왔어요. 이거 설명해 보세요. 1995년에 만든 계좌인데 거액이 들어왔다가 나간 기록이 있네요. 복자가 통장을 보니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전혀 기억이 없었죠. 30년 전 일이라 더더욱 알 수가 없었어요. 새벽 6시 순정이 급히 본사로 달려왔어요. 준호가 이미 와서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죠. 여보, 엄마가 연행됐대. 이게 무슨 일이야? 누군가 검찰에 제보를 했대. 30년 전 비자금 조성 혐의라고. 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을 리 없는데 도대체 누가 이런 함정을 판 걸까요? 그 시각 어느 호텔 스위트룸에서 한 남자가 통화하고 있었어요. 민웅의 오른팔이었던 최 부장이었죠. 좋아, 이복자는 끝이야. 이제 회장 차례야. 30년 전 그 사건 다 터뜨려. 최 부장의 손에는 낡은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거기엔 1995년 4월 비자금 조성건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관련자 명단에 만수와 이복자의 이름이 나란히 있었어요. 오전 9시 언론이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금빛전자 부지점장 긴급 체포, 30년 전 비리 드러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서진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어요. 이복자 부지점장은 무고합니다. 이건 명백한 음모. 그럼 왜 검찰이 체포했죠? 증거가 있으니까 아닌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서진도 대답하기 어려웠죠. 실제로 그 통장이 복자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었으니까요. 구치소 면회실에서 복자와 순정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복자의 얼굴은 하루 사이에 훨씬 수척해졌죠. 엄마, 정말 그 통장 모르는 거 맞죠? 순정아,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정말 처음 보는 거야. 그때 복자의 머릿속에 뭔가 스쳐 지나갔어요. 30년 전 입사 첫날 누군가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죠. 하지만 그게 누구였는지는 도저히 생각이 안 났어요. 한편 만수는 회장실에서 현석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건 분명 함정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알아? 하지만 그 통장이 진짜라면. 만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30년 전 그가 누군가를 위해 만들었던 비밀 계좌가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그 계좌가 왜 복자 명의로 되어 있는 걸까요?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검찰에서 소환장이 나왔습니다. 만수가 소환장을 받아봤어요. 거기엔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라고 적혀 있었죠. 30년 만에 묻혔던 과거가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진식과 경희가 복자의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진식 씨,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뭘 어떻게? 30년 전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때 진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죠. 당신이 강진식 씨죠? 이복자를 돕고 싶으면 내일 새벽 2시 한강공원으로 와요. 누구세요? 30년 전 진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진식과 경희는 서로를 바라봤죠. 함정일 수도 있지만 복자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어요. 그 밤 최 부장은 또 다른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이복자 마이너스 살인 연루 의혹. 과연 이것도 거짓일까요? 아니면 차가운 밤 공기가 가득하며 밤내음이 음산한 새벽 2시. 한강공원은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었어요. 진식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죠.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 있었지만 떨리는 손이 나이를 짐작해 했어요. 당신이 전화한 사람이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80대로 보이는 주름진 얼굴이었죠. 그가 봉투를 건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걸 보면 모든 게 끝날 거요. 하지만 진실도 함께 묻힐지 몰라. 진식이 봉투를 열자 흑백 사진들과 서류가 나왔어요.
1995년 4월 14일자 신문 기사도 있었죠. 금빛전자 비서실장 의문사. 그리고 사진 속엔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복자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죠? 박영희. 이만수 회장의 첫사랑이었소. 그리고 살해당했지. 진식의 손이 떨렸어요. 노인이 계속 말했죠. 다음날 이 복자가 입사했어. 영희와 똑같은 얼굴로. 그래서 모두가 의심했지. 혹시 이 복자가 뭘 의심했다는 거요? 영희를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닌가 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노인은 더 끔찍한 말을 이어갔죠. 그 비자금 계좌도 원래 영희 것이었어. 회장이 영희를 위해 만든 거였는데 어떻게 복자 명의가 된 건지.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최 부장과 부하들이 나타난 거였죠. 잘 만났네, 강진식. 그 자료 이리 줘. 진식이 봉투를 품에 안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한강 둔치를 달리며 필사적으로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죠. 경희 씨, 119에 신고해. 한강공원이야. 하지만 전화는 끊어졌어요. 누군가 뒤에서 진식을 때려 쓰러뜨린 거였죠. 같은 시각 구치소에서 복자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누군가가 계속 속삭였죠. 내가 죽였어. 내가 그 자리를 빼앗았어. 잠에서 깬 복자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아침 8시 검찰청 조사실에서 만수가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이만수 씨 박영희를 아시죠?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30년 동안 묻어둔 이름이었죠. 그 사람이 왜 나오는 거요? 살해 전날 당신과 만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은 다음날 이복자가 입사했죠. 그건 우연이야. 만수가 소리쳤지만 검사는 계속 압박했어요. 우연치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똑같은 얼굴, 똑같은 나이, 심지어 그녀의 계좌까지 물려받은. 이복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녀를 끌어들이지 마. 하지만 검사는 냉정했어요. 그럼 당신이 박영희를 죽였다는 거죠? 만수가 무너져 내렸어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했거든요. 영희와의 마지막 만남,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녀의 차가운 시신. 오후가 되자 언론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금빛전자 회장 살인 혐의, 부지점장 이복자 살해된 여자와 동일인물. 온갖 추측과 음모론이 난무했죠. 순정은 본사 로비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준호가 아내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버텼죠. 아버님,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누구예요? 정말 살인자예요? 하지만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도 진실을 몰랐으니까요. 정말로 복자가 누구인지, 왜 영희와 똑같이 생겼는지, 그리고 영희는 왜 죽었는지. 그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식이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거였죠. 그의 손엔 여전히 그 봉투가 꽉 쥐어져 있었어요. 저녁 무렵 최 부장이 방송국에 나타났어요.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한 거였죠. 오늘 밤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복자의 정체, 그리고 3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카메라 앞에서 그가 보인 서류엔 충격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이복자 박영희 신분 세탁 정황. 과연 이게 진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일까요? 모든 것이 안개 속에 묻혀 있었고 진실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어요. 저녁 8시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이 시작되려는 순간 병원 응급실에서 진식이 깨어났어요. 그의 손엔 여전히 그 봉투가 쥐어져 있었죠. 경희가 눈물을 흘리며 진식의 손을 잡았어요. 진식 씨, 정신이 들어요? 진식이 힘겹게 봉투를 경희에게 건네며 속삭였어요. 이거, 방송국에, 빨리. 경희가 봉투를 열자 충격적인 문서가 나왔어요. 1995년 4월 10일자 출생증명서 2장이었죠. 박영희와 이복자, 그리고 놀랍게도 둘은 쌍둥이 자매였어요.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최 부장이 득의양양하게 떠들고 있었어요. 이복자는 박영희를 죽이고 신분을 빼앗은 살인자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리죠. 하지만 그때 PD가 급히 뛰어와 새로운 자료를 건넸어요. 경희가 보낸 거였죠. 앵커가 서류를 보고 놀란 표정으로 최 부장을 쳐다봤어요. 잠깐, 이게 사실이라면. 이복자와 박영희는 쌍둥이 자매네요. 최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가 준비한 시나리오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같은 시각 검찰청 특별조사실에서 만수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거든요. 30년 전 병원 기록이었죠. 박영희 씨는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타살이 아니라 병사였어요.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죠. 영희는 제 약혼녀였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반대했죠. 청소부 집안이라고. 검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이복자 씨를 특별 대우한 거였나요? 영희가 죽기 전에 부탁했어요.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자기 대신 지켜달라고. 그래서 복자를 입사시켰고 영희를 위해 만든 계좌도 그녀 명의로 바꿨죠.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복자는 살인자가 아니라 죽은 언니의 유언으로 금빛전자에 들어온 거였죠. 구치소 면회실에서 복자와 순정이 함께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지자 복자의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죠. 이제 기억나요. 영희 언니가 병원에서 말했어요.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묻어둔 기억이 쏟아져 나왔죠. 만수 씨를 만나면 내 동생이라고 하지 말래요.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래요. 자기 때문에 우리 집안까지 욕먹을까봐. 순정이 어머니를 껴안으며 울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언니 잃고 그 비밀까지 지키면서. 그때 면회실 문이 열렸어요. 만수가 들어온 거였죠.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희 대신 지켜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고통만 줬네요. 복자가 고개를 들어 만수를 바라봤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죠. 회장님도 힘드셨겠죠. 언니를 잃고. 방송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앵커가 최종 정리를 했죠. 김민웅의 아버지는 횡령범이었고 그 아들은 무고한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이복자 씨는 아무 죄가 없었어요. 최 부장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장면이 비쳤어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였죠. 다음 날 아침 복자는 석방됐어요. 강남지점 앞에는 직원들이 모두 나와 있었죠. 진식은 목발을 짚고 경희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부지점장님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복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서진이 다가와 복자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정식으로 지점장을 맡아주세요. 청소부가 아니라 경영자로서요. 복자가 망설이자 순정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어요. 엄마 이제 당당하게 살아요. 이모를 위해서라도. 복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건물을 올려다봤죠. 30년 동안 매일 청소했던 유리창에 아침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영희가 미소 짓는 것처럼. 언니, 이제야 약속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복자의 독백이 바람에 흩어졌어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햇살이 넘치고 찬란한 오전 10시. 금빛전자 강남지점 대강당이 다시 한번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진심 어린 기대와 희망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어요. 복자가 단상에 올라섰을 때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녀는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손에는 여전히 낡은 걸레 한 장을 들고 있었죠. 복자가 그것을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이 걸레로 30년을 일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걸로 회사의 묵은 때를 닦아내겠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진식이 가장 크게 박수를 치고 있었고 경희는 눈물을 닦고 있었죠. 한편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민웅이 판결문을 받아들고 있었어요. 징역 5년 벌금 10억.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교도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민웅 노역장으로 이송이야. 거기서 진짜 바닥이 뭔지 배워봐. 민웅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가 복자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죠. 최 부장도 같은 처지였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 3년. 게다가 민사소송으로 전 재산을 잃게 됐죠. 그가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소리쳤어요. 이건 불공평해. 난 진실을 말하려고. 거짓말쟁이가 무슨 진실을 말해. 방청석에서 누군가 외쳤고 법정은 조롱으로 가득 찼어요.
강남 지점으로 돌아온 복자는 첫 업무로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엔 기대와 긴장이 섞여 있었죠. 오늘부터 새로운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복자가 칠판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모든 직원은 평등하다. 청소부도 임원도 같은 인간이다. 갑질은 즉시 해고. 한 임원이 불편한 듯 말했어요. 지점장님, 그래도 위계질서는. 복자가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죠. 위계질서요? 제가 30년 동안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복자가 청소부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던 거죠. 임원들은 당황했지만 복자는 태연했어요. 왜들 그러세요? 같이 앉아요. 밥은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어요. 청소부와 임원이 한 테이블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은 금빛전자 역사상 처음이었죠. 오후에 만수가 지점을 방문했어요. 그는 복자의 사무실로 들어가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복자 씨. 아니, 이제 지점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복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복자라고 부르세요. 30년 동안 그렇게 불렀잖아요. 만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가 낡은 사진첩을 꺼내 복자에게 건넸죠. 거기엔 젊은 시절의 영희와 복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영희가 남긴 거예요. 당신에게 주고 싶었는데. 이제야. 복자가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의 웃는 얼굴, 함께했던 추억들이 되살아났죠. 언니. 보고 싶었어. 그때 순정이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고 달려와 안았죠. 엄마, 이제 울지 마요. 이모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준호도 들어와 장모를 위로했어요. 가족들의 따뜻한 품에서 복자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죠. 저녁 무렵 복자는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진식과 경희가 뒤따라 올라왔어요. 지점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복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이 건물을 다시 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청소만 했는데 이제는 책임져야 하니까요. 경희가 복자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 도울게요. 진식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해가 완전히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복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중얼거렸죠. 언니, 이제 시작이야. 내가 이 회사를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 볼게. 복자가 지점장이 된 어느 순간부터 금빛전자 강남 지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로비엔 이달의 우수 직원 사진이 걸려 있었고, 놀랍게도 청소부 김씨 아주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옆엔 경비원, 그 다음엔 신입사원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복자가 회의실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모두가 이제 환하게 웃고 있었으며 그 웃음엔 진심이 담겨 있었죠. 복자가 실적 보고서를 들어보이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 지점이 전국 1등이 됐어요. 고객 만족도도 매출도 직원 만족도까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한 젊은 직원이 손을 들고 물었죠. 지점장님, 비결이 뭐였어요? 복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간단해요. 고객과 직원을 진심으로 대했을 뿐이에요. 청소부도 경비원도 모두가 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죠. 그때 본사에서 특별 손님들이 도착했어요. 전국 각 지점장들과 언론사 기자들이었죠. 복자의 경영 방식을 배우러 온 거였어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어요. 이복자 지점장님, 청소부에서 지점장이 되신 소감이 어떠세요? 복자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여전히 청소부예요. 다만 이제는 회사의 저질스럽고 나쁜 문화를 청소하는 사람이 됐을 뿐이죠. 그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답이었거든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은 더 이상 계급으로 나뉘지 않았어요. 임원과 청소부가 한 테이블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고 경비원과 부장이 커피를 함께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진식이 복자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어요. 지점장님, 회장님이 오셨대요. 만수가 식당으로 들어왔을 때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하지만 그는 주저없이 청소부들 테이블로 걸어가 앉았죠.
여기 자리 있나요? 청소부들이 놀라서 일어서려 하자 만수가 말했어요. 앉아요. 복자 지점장이 가르쳐 준 거예요. 밥은 다 같이 먹는 거라고. 그 모습을 보며 복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30년 만에 이뤄낸 변화였죠. 오후에 복자는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가 꺼낸 건 낡은 제안서였죠. 이건 제가 20년 전에 썼던 거예요. 직원 복지 개선안. 그때는 청소부라고 무시당했지만 이제 실행하려고 해요. 제안서엔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청소부 자녀 장학금, 경비원 건강검진 지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그동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한 임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 텐데. 복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직원들에게 쓰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예요. 제가 30년 동안 느낀 거예요. 그날 저녁 영희의 묘지 앞에 복자가 서 있었어요. 손엔 지점장 명찰과 1등 지점 상패가 들려 있었죠. 언니 해냈어. 언니가 꿈꿨던 회사, 모두가 평등한 회사를 만들었어. 바람이 불어와 복자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어요. 마치 영희가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따뜻했죠. 순정과 준호가 꽃을 들고 왔어요. 순정이 이모 묘비에 절을 하며 말했어요. 이모,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죠? 이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지점장이에요. 준호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처음엔 장모님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정말 존경해요. 복자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엔 30년의 한이 녹아 있었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전국 금빛전자 지점에 특별 지침이 내려왔어요. 이 복자님 경영법을 전 지점에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죠. 회장실에서 만수가 복자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영희야, 내 동생이 해냈어. 우리가 못했던 일을. 그때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어요. 회장님, 이 복자 지점장을 본사 부사장으로 승진시키자는 이사회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그 정도 자격은 충분해. 하지만 복자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본사 사무실에서 만수를 만난 자리에서 그녀가 말했죠. 저는 현장에 있고 싶어요. 청소부들과 함께, 경비원들과 함께. 그게 제 자리예요. 만수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경영자야.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진실한 눈과 측은지심. 복자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청소부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녀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제 이름을 찾은 것 같아요. 이복자. 청소부이자 지점장. 그리고 높고 낮음에 대해 모두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 상쾌한 공기가 가득한 오전 7시. 금빛전자 강남지점 로비가 아침 햇살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확히 1년 전 복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갔던 바로 그날이었죠. 하지만 오늘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어요. 복자가 정장 차림으로 건물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지점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박씨 아저씨도 일찍 나오셨네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복자가 들고 온 커피를 경비원에게 건넸어요. 1년 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지점장이 경비원에게 커피를 사다 주다니. 로비엔 특별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일터 금상 수상. 그 아래엔 직원들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었는데 가장 큰 사진은 청소부들의 단체 사진이었죠. 8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모두가 웃고 있다는 거였죠. 억지 미소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는 웃음이었어요. 한 신입사원이 청소부 김씨 아주머니에게 깍듯이 인사했어요. 김 선배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아이고, 선배는 무슨. 그래도 고마워요. 김씨 아주머니도 이제는 정식 직원이었어요. 복자가 만든 청소 전문가 제도 덕분이었죠. 청소부도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정규직 대우를 받게 된 거예요. 9시 대강당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이복자 경영 1주년 기념식이었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무대에 오른 복자의 모습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걸레를 들고 있었어요. 1년 전 오늘 저는 범죄자로 몰렸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 서 있죠. 이게 가능했던 건
복자가 객석을 둘러봤어요. 진식과 경희, 순정과 준호, 만수와 서진,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이 있었죠. 여러분이 저를 믿어줬기 때문이에요. 청소부도 사람이라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어준 여러분 덕분이에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시상식이 시작됐어요. 복자가 직접 만든 올해의 숨은 영웅상이었죠. 첫 번째 수상자는 놀랍게도 경비원 박 씨였어요. 30년 동안 묵묵히 회사를 지켜주신 분이에요. 이제는 그 공로를 인정받을 때예요. 박 씨가 떨리는 손으로 상패를 받았어요. 그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죠. 점심시간 옥상 정원에서 특별한 파티가 열렸어요. 1년 전 복자가 혼자 도시락을 먹던 그 자리였죠. 이제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해 있었어요. 순정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팔짱을 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만든 이 변화가. 준호도 장모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제가 처음에 오해했던 거 죄송해요. 이제야 어머님의 진가를 알았어요. 복자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엔 더 이상 한이나 슬픔이 없었죠. 오직 행복과 자부심만이 가득했어요. 오후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노역장에서 일하고 있는 민웅이 교도관과 함께 온 거였죠. 그는 수척해진 모습으로 복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복자 지점장님. 아니 누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인간도 아니었어요. 복자가 민웅을 일으켜 세웠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앞으로 새 사람이 되세요. 그게 진짜 사과예요. 민웅이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어요. 복자의 용서가 그에게는 구원이었죠. 저녁 무렵 복자는 영희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무실 책상 위엔 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죠. 언니 해냈어. 언니가 꿈꾸던 세상,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었어. 그때 직원들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케이크를 들고 있었죠. 지점장님, 오늘이 특별한 날이잖아요. 다 같이 축하해요. 케이크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청소부에서 영웅이 된 이복자 지점장님께. 복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행복의 눈물이었죠. 밤이 되자 금빛전자 건물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1년 전엔 차갑고 어두웠던 그 건물이 이제는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죠. 복자가 건물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1층 로비에서 청소부들이 즐겁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들의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더 많은 회사가,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회사에 대해 자부심이 가득하게 변했으면, 그리고 직원들도 회사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진심과 성실로 갚는 좋은 문화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요. 누구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정직한 좋은 문화가 회사와 나라에 가득하길. 복자는 진심을 담아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복자의 독백이 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어요. 그녀가 걸어가는 길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마치 신의 축복처럼 모두가 남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심연의 영혼 속에 가득 찬 행복이 넘쳐흘러 당신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연의 금빛바다였습니다.